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뉴욕 시민 4명 중 3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우호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톨릭 신자만을 놓고 보면 90%가 교황을 좋아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교황도 두 가지 면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는 24일 교황 방문에 이어 2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유엔 개발 정상회의 본회의와 유엔 총회에 참석해 각각 기조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 기대했던 동포 간담회는 예정에서 빠졌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은 오는 25일 뉴욕에 도착해 다음 날인 26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26일에는 유엔 개발 정상회의 본회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과 유엔 개발계획, OECD가 공동 주최하는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와 글로벌 교육우선 구상 고급회의에도 참석합니다. 26일 저녁에는 뉴욕에 위치한 싱크탱크 5곳 대표와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동포 간담회 등 한인 동포들과의 만남이 빠져 있어 한인 사회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 그 싱크탱크, 연구소나 저명한 학자들하고 같이 VIP가 모이셔가지고 간담회가 학자들과의 간담회, 학자라든지 연구원들하고 간담회예요. 동포 간담회는 안 들어가 있어요. 27일에는 유엔 개발 정상회의와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5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28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의 성과와 향후 방향, 올해의 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 주재하는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국가 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관 개관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채널 K뉴스 금홍기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미 이산가족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찰스 랭글 연방의원이 재미동포에게도 북한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 14일 찰스 랭글 의원을 만나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랭글 의원은 이산 상봉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아직은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초기 준비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랭글 의원이 다음 달에 한국계 이산 가족과 지역 정치인,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하기도 했던 랭글 의원은 지난 4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도 발의자로 참여했던 이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은 이산 가족 상봉에서 제외돼 있다며 북한이 미국 거주 한국 동포들에게도 가족 상봉의 기회를 허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여행 허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어 언어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웹사이트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번 개편으로 ESTA 사이트의 초기 화면부터 한국어 등 23개 언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신청과 그룹 신청을 분리하고 가족이나 단체 방문자들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서를 작성해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도 ESTA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도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하려는 비자 면제 국의 여행객들은 미국을 방문하기 최소한 72시간 전에 ESTA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인당 $14로 수수료를 결제한 후 2년 유효 기간에 ESTA를 승인받으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고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이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 펠팍에서 마약 유통과 소지 등의 혐의로 한인들이 무더기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섹스 카운티 검찰은 지난 10일 뉴저지 북부와 중부 등지에서 헤로인 등 마약을 유통한 조직과 연루된 2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펠팍에 거주하는 한인 4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펠팍에서 자동차 바디숍을 운영하는 30세 동석 씨가 마약 유통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되고 28세 주이박 씨와 65세 진아박 씨, 21세 지이 씨 등 3명은 각각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연방수사국 등과 함께 뉴욕을 근거지로 하는 마약 조직을 타겟으로 2개월 전부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조직은 버겐 카운티, 펠팍 등 뉴저지 4개 카운티의 8개 타운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시가 10만 달러의 헤로인과 마리화나, 코카인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 등을 압수하고 마약 판매를 위한 봉투 만여 개, 현금 8,000달러, 총기 2정 등도 압수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에도 뉴욕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마약 유통 조직 연루자 48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의 지역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퀸즈 한인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주민 워크숍이 연기되고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표결까지 연기되면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7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 프로젝트의 승인을 위한 표결을 다음 달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을 비롯한 브로드웨이 홈오너 어소시에이션 등 일부 지역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표결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벨라 의원은 지난달 커뮤니티 보드 7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고 일부 지역 단체들도 반대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퀸즈 한인회는 지난달 19일 반대단체 관계자 10여 명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설득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와 뉴욕시 교통국이 이달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2번의 주민 워크숍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퀸즈 한인회 류재봉 회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일이 만나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저지 펠팍 코리아웨이 병기는 한인들의 힘을 모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펠팍 한인회가 코리아웨이 병기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펠팍 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펠팍 한인회는 지난 11일 이광일 회장과 조석진 변호사를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코리아웨이 병기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펠팍 브로드애비뉴 인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8명의 대표들이 포함되고 강태봉 뉴저지 상록 회장과 박춘식 파인플라자 대표 외 2명 등 4명이 고문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광일 회장은 펠팍 정부에 설치된 코리아웨이 병기 추진 소위원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추진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브로드애비뉴가 코리아웨이로 알려지면서 타 지역 한인들이 이 지역을 더 많이 방문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의 방문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3명의 미국인 자문위원을 추가로 영입하고 오는 23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겸한 발족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인 사회의 불법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형사처벌도 면할 수가 없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들어 한인 사회에서 탈세나 더 큰 환차익을 노리기 위한 목적에 이른바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송금 브로커나 거래 당사자 간 달러와 원화를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한국과 미국의 계좌를 동시에 소유한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로 브로커는 환치기 수수료로 $10,000당 300에서 500달러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한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자금을 빌린 후 나중에 미국에서 해당 지인이 계좌에 자금을 넣어주는 스와핑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환치기는 송금을 의뢰하고 입금이 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거액 환치기의 경우는 탈세를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업체는 송금액 $1,000 이상일 경우 1개, $3,000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정부 발행 신분
신분증을 받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 $10,000 이상일 경우는 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소식에는 익숙하지만 하락 소식은 좀처럼 드문데요.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락한다면 $1대를 기대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한인 상권이 밀집한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11일 휘발유 가격은 현금 기준 $1.95를 기록했습니다. 포트리에서도 4번 도로상에 있는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휘발유 가격을 $1대로 내렸습니다. 버겐 카운티 북부의 테너플라이 등지에서도 갤런당 $1.95에서 $1.99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곳은 버겐필드로 갤런당 $1.79를 기록해 주 전역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또 잉그루드 4번 도로 선상의 한 주유소에서도 갤런당 $1.8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전체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10로 지난 8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노동절 이후 크리스마스 연휴 때까지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다며 원유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 중반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네일업계가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무조건 임금 지급 보증 채권 구입을 의무화하면서 약 30%에 달하는 네일 살롱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이 마련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권 구입 기간도 짧아 이대로 주정부 규정을 지키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만큼 임금 채권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 의무화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며 인종차별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한 번의 한인사회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